이동식 모듈러 주택을 전문적으로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부모님께서 저희한테 밥을 짓듯이 저희도 집을 짓는다는 개념으로 신념으로 매장재지만 단열도 효과를 같이 낼 수 있는 단열이 제대로 다 있으면은 안에가 좀 서늘하고 시원할 것이고요. 이 주택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평당 가격을 봤을 때는 이 집도 집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평택에 있는 미주 하우징 이동식 주택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앞에 보이시는 모델을 설명해 주실 전무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미주하우징 전무입니다. 예. 네, 전무님. 그럼 미주 하우징이 어떤 곳인지 한번 회사 소개 한 번만 간략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평택 청북에 소재하고 있는 미주 하우징이라는 회사고요. 저희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건 이동식 모듈러 주택을 전문적으로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이동식 주택을 짓지만 때로 이제 컨테이너도 같이 제작하고 있고요. 부모님께서 저희한테 밥을 짓듯이 저희도 집을 짓는다는 개념으로 신념으로 그리고 단열 위주로 꼼꼼하게 이렇게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지금 뒤에 보이는 건물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네, 폭은 3.5m고요. 길이는 8m입니다. 즉 한 8평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높이는 한 3,400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가로 세로 폭은 기본적으로 소비자분께서는 갖다 놓으시는 쪽에 그걸 알고 얘기를 해주셔야 저희가 만드는 거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이시는 모델은 8평 모델이지만은 또 필요에 따라서 6평으로도 조절도 가능하다라고. 예, 맞습니다. 지금 외장이 살짝 특이한 것 같아요. 네네네. 좀 가까이 가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이 외장재는 메탈 사이딩이라는 제장재인데 보통 우리가 세라믹 사이딩이라고 많이 하는 그 외장재가 지금은 예전에 많이 비쌌거든요. 그 대용으로 나온 게 이 메탈 사이딩이라는 건데 서머 사이딩, 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메탈 사이딩은 시험 천적서가 나온 단열 성적이 100T 스티로폴 단열 효과를 낼 수 있게끔 겉에가 알루미늄과 스틸이 7:3 비율로 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 우레탄이 약 한 20mm의 우레탄이 돼 있고 그래서 외장재지만 단열도 효과를 같이 낼 수 있는 외장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외장재 두께가 얼마나 된다고 하셨죠 아까? 20mm, 약 2cm 정도 되는데 네. 이 20mm의 외장재가 시험 성적에 나온 일반 스티로폴 약 100T, 10cm 스티로폴 단열에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 성적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건축 외의 내장재는 시험 성적서가 나와 있는 걸로만 가지고 작업하기로 돼 있어요. 이게 없으면은 안 되죠. 혹시 화재나 뭐 이런 걱정은 없을까요, 외장? 바깥에 만약에 화재가 난다 하더라도 이 열이 침투된다라도 그걸 막을 수가 있어요. 시멘트 사이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시멘트 재질이기 때문에 완전 불연 소재지만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중불연, 즉 화재가 난다 하더라도 속도를 많이 늦춰주겠죠. 타기는 타기 때문에 만약에 화재를 발견하면은 뭐 즉각 조치가 필요하기는 그렇죠. 하겠네요. 네. 하지만 이제 보통 주택 화재가 난다 하더라도 이제 외장재, 즉 화재가 나기 쉬운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바깥에 외장재 스티로폴이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외장재 같은 경우는 화재에 취약하겠지만 얘는 이제 외장재가 스틸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많이 보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아까 보니까 또 여기 특이한 게 다른 이동식 주택은 보통 골조가 목조로 되어 있는데 네. 여기는 좀 철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 부분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골조가 이렇게 네. 진행 중인 골조가 이렇게 예. 나와 있습니다. 네,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지붕만 먼저 덮었지만 지금 이제 철구조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철구조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구조, 모든 건물을 지탱할 수 있는 뼈대를 구조 아니면 뭐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철구조냐 목구조냐에 따라서 그걸 좌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목구조가 아닌 철구조예요. 근데 저희가 왜 철구조를 쓰냐면은 이제 목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입산이다 보니까 가격도 좀 많이 나가고 밀도가 이제 세다 보니까 무게도 좀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목조의 특성상 트위스터 힘이나 아니면 갈라짐이 좀 발생돼서 저희가 철구조를 대신 바꿔 쓰긴 하는데 철구조도 물론 단점은 있어요. 뭐냐면은 경량이긴 하지만 어떤 결로나 뭐 이게 찬 공기 닿게 되면 여기에 이제 기포 같은 게 생기는 그런 데 단점은 있지만 근데 장점은 뭐냐면은 쉬어요. 내부에 충격이 가게 되면 쉬거나 용접을 하다 보게 되게 되면은
되면은 이 용접이 어떤 힘에 의해서 발생된다 하게 되게 되면은 구조가 찢어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철이 찢어지려고 하게 되면은 엄청난 힘이 발생되기 때문에 목조에 비해서는 저희가 좀 낫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철구조가 하고요. 그다음 저희가 철구조로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철구조로 같은 경우는 목조보다 가볍다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경량 이동식으로 하려고 하게 되게 되면 좀 가벼워야 돼요. 나무보다 이 철이 더 가볍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소비자분들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철이 나무보다 무겁다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근데 나무는 속이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밀도가 가득 차 있어요. 하지만은 철 같은 경우는 속이 비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가볍죠. 그러면 내장재가 어느 위치에 들어가게 되는 걸까요? 네. 네. 이 구조 바깥으로는 OSB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일명 목조주택에 많이 쓰는 그 스탠보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바깥으로 방습지, 투습지라 해서 저희가 타이백, 나무 이제 물 들어가지 말라고 방습지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열반사 단열재가 들어가요. 이제 보시다시피 저게 이제 이동식 하나의 단편 예인데 보시게 되면 저렇게 열반사 단열재가 이게 부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조주택과 똑같아요. 저런 식으로 외장재가 들어가고 마지막에 메탈 사이딩 외장재가 들어가면 내부에서는 뭐냐면 이제 저희가 철 구조다 보니까 이 구조를 곁들여서 안에 가벽을 해요. 목가벽으로 해서 네. 안에 가벽을 치는데 그 가벽을 하는 이 두께가 샤시 두께. 즉 저희가 샤시를 만약에 250바를 쓰거든요. 네. 그 250바에 쓴 만큼 그 공간에 단열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단열재의 규격은 이동식 주택이 어느 지역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중부 일지방 즉 최고 단열이 좋은 쪽으로만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벽 두께가 얼마나 나올까요? 벽 두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이 외장재를 뺀 나머지 두께 봤을 때는 한 230mm 정도 나와요. 좀 더 두껍네요. 네네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네. 단열은 좁지만 벽이 좀 더 두꺼우면 내부 공간이 조금 더 줄어드는 단점은 있지 않을까요? 아, 예. 말씀 그대로 만약에 내부 단열이 이제 그만큼 두꺼워지게 되면은 안에 공간이 조금 협소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맞는 말씀이신데 만약에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중간 가운데 그러니까 바깥에 콘크리트 뺀 나머지가 단열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실내 평수로 봤을 때 같은 열평이라도 콘크리트 열평과 이동주택 열평은 차원이 좀 틀려요. 물론 같은 걸 봤을 때 단열 두께가 두꺼움으로써 안에가 실내 평수가 좀 좁아질 수는 있지만 일반 아파트나 일반적으로 쓰는 주택에 비해서는 실제 좀 넓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목조 주택이랑 다른 게 원래 목조 주택 같은 경우는 기밀성을 위해서 꽉 채우잖아요, 내부를. 근데 여기는 안쪽을 이렇게 비워두셨다고. 네네네.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대표적인 예로 이제 뭐 목조 주택이 외난 모든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기밀성을 충분히 꽉 채우기 위해서 폼을 쏜다든가 폼 쏘는 거 외에서는 기밀성을 이렇게 다 맡기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외장재를 붙이고 내장재를 했을 때에 이 사이에 단열을 넣는데 근데 이제 너무 꽉 채우다 보게 되게 되면 안에 있는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기가 쿨하지 않기 때문에 벤트를 한다든가 어떤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5cm, 50mm 된 철구조가 중간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외벽과 내벽 사이에 중간에 공기 흐름진 역할을 합니다. 은색깔 보온병 같은 게 네. 안에가 비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 구조랑 같다고 보시면 될까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시 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이 처마 부분에 이건 세라믹 사이딩처럼 뭐 돼 있는 게 있는데 이건 혹시 어떤 걸 쓸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 바깥의 외부를 우리가 이제 뭐 프레싱 아니면 박공, 페이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네. 이동식 같은 경우 처마가 많이 나오게 되게 되면은 네. 이동 과정에서 부딪힐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대부분 이동식 주택 같은 경우 처마를 300 이상 빼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만약에 300 이상 빼게 되게 되면은 이 바닥 평수가 줄기 때문에 그래서 이동식 같은 경우는 처마가 300이든가 네. 300 이하든가 안 그러면 처마가 내지 않다든가 이렇게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뭐 외장재나 아니면 뭐 덧칠랩이든가 아니면 밑에 들어가는 외장재 같은 경우는 표준적으로 그냥 시공사의 어떤 뭐 재량이든가 안 그러게 되면 뭐 원하는 데는 그렇게 많이 하지만 밑에 외장재는 공기가 안에 순환시게끔 그 정도의 영향만 보시면 된다고. 그럼 지붕재는 어떤 거 사용하셨을까요? 아, 지붕재는 이제 보통 이제 아스팔트 싱글이든가 네. 안 그러면 뭐 징크 소재든가 뭐 지붕재는 많이 쓰고 있어요.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선택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 네,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한 제품을 모델로 해서 양산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국에서 오셔가지고 원하는 모양을 원하는 대로 이렇게 주문 제작하는 주문 제작형 회사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현관문은 어떤 거 사용하셨을까요? 아, 현관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쓰는 우리가 이제 방화문
일반 방화문을 쓰는데 만약에 그 건축 법규상 현관문도 단열이 들어간다 하게 되게 되면 단열 방화문 따로 있어요. 아.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 상황에 따라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이제 바깥에 되게 지금 덥잖아요. 뭐 땀이 저도 많이 나는데 지금 안에는 아무것도 시설이 갇혀 있지 않아요. 뭐 에어컨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단열의 중요성을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뜨거운 여름에 에어컨도 설치가 안 돼 있지만 단열이 제대로 돼 있으면은 안에가 좀 서늘하고 시원할 것이고요. 거꾸로 얘기하게 되게 되면 겨울철에 더 따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열이 얼마만큼 중요한 건지 그거를 제가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게 되면은 안에가 네. 뭐 에어컨이나 설치가 안 돼 있어도 보면은 안에가 좀 약간 서늘하거나 좀 시원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예, 그게 바로 그게 단열 차이인 거예요. 또 여기 보면은 큰 창이 나 있어서 좀 개방감도 있고요. 네네. 또 창이 측면과 이렇게 뒷부분 이렇게 크게 나 있네요. 네네. 뭐 창이 이제 많이 있으면은 이제 겨울철에 춥다든가 아니면 그런 영향을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하나의 예지 소비자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만들기 때문에 꼭 여기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창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환기시킬 때, 그다음에 여기 열게 되어 보게 되면 여기 뭐 열 수도 있고 그건 상에 따라 다 틀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저 창이 있음으로 해서 겨울철 춥지 않느냐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이제 밀폐도가 있고 또 16mm 이중폐입니다. 예전에는 바깥에 16mm 안에 OT유리를 많이 썼는데 지금은 건축법이 바뀌어서 열 관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16mm 안팎으로 이중밀류를 많이 쓰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시스템 창호 쓴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벽면은 뭐 도배 마감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이제 종종 소비자분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이제 벽에 전반적으로 뭐 나무 제품, 네. 뭐 미송이든가 흰옥기, 편백을 쓴다든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개인적인 생각이 뭐냐면 여기 전부 다 나무로 한다 하게 되게 되면은 핀란드식 사우나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소비자분이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제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같은 계단이라도 네. 이 공간을 그냥 계단으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수납 공간으로 쓸 수도 있고요. 계단에 예, 남겨지는 공간까지 이런 식으로 활용했는데 네네. 보통 수납 공간만 하는데 여기는 아예 옷까지 걸어놓을 수 있는 옷장? 네네네. 옷장 겸 뭐 여기 약간 수납 공간을 할 수도 있고요. 네. 때에 따라서는 이게 없다 하게 되게 되면 여기다가 간단한 뭐 조그만 뭐 소형 냉장고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거는 또. 네네 원하시는 대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다락이 있는데, 네. 근데 이거 다락도 어떻게 보게 되면은 옵션입니다. 다락을 원하시지 않고 여기에 뭐 방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단층으로만 네. 쓰신다라고 하면 단층도 되지만 예. 위에 있는 게 나은 것 같은데, 또 잠깐 보니까 2층은 또 개별 난방이 가능하게 또 컨트롤러가 네네네. 보이네요. 네네. 바닥은 또 어떤 마감을 하셨을까요? 저희는 지금은 이제 바닥재가 장판으로 돼 있는데, 근데 뭐 장판이 싫으신다 하게 되게 되면은 강화마루나 안 그러면 뭐 강마루나 뭐 이렇게 많이 쓰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제 바닥재는 난방 형태를 보고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뭐 보수나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제 이게 이동식이기 때문에 전기 판넬로 바닥재가 이제 단열이 돼 있는데, 여기를 만약에 소비자께서 만약에 강마루를 많이 쓰신다 하게 되게 되면은 전기 판넬도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만드는 일이다 보니까 만약에 어떤 실수로 인해서 만에 하나 거기 문제가 생겼을 때 전반적으로 바닥을 다 뜯어내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추천하고 싶으면은 이제 뭐 전기 판넬일 경우에는 뭐 장판이든가 강화 마루 정도는 그 부분을 이제 풀어서 뺄 수가 있기 때문에 강화 마루까지는 괜찮다고 보는데, 강마루는 조금 약간 배제했으면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다 뜯어내야 되는 단점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그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혹시 만일 하나 발생한다고 하면은 시공비가 더 많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뭐 철거비서부터 폐기물 처리 비용서부터 많은 비용이 발생되니까 이제 선택을 하실 때는 시공사가 소비자분한테 제안하기도 있겠지만 대부분 소비자분께서는 어느 정도 좀 알고 선택하실 때 그걸 참고하셔서 얘기를 해주는 게 되게 좋다고 봐요. 왜냐면은 알아야 되니까. 그렇다고 소비자분들도. 해서 이게 뭐 하자 발생률이 높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혹시 하자 때문에 또 AS 가신 적이 있으실까요? 전기 판넬 때문에 하자 낸 거는 거의 없었는데, 네. 한 번은 이제 전기 판넬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하필 강화마루였기 때문에 그걸 다 뜯고 그 한 장 갈기 위해서 강화마루 어느 한 부분을 다 뜯은 적이 있었어요. 그거는 판넬이 문제가 있었어요. 네네네. 판넬에 이제 자체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공에 네.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네네. 하시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바로 이제 주방 공간이 들어올 부분이죠? 여기 네네네. 포장. 아직 그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이동식 주택에 쓰는 싱크대는 표현적으로 하이그로시, 그 다음에 인조 대리석, 그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게 들어갈 예정이고 또 주방은 타일로 포인트를 주셨네요. 네네네. 좀 저렴하게 하시는 분들 타일 벽지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지금은 이제 가스를 잘 안 쓰지만은 이제 보통 인덕션을 쓰지만 뭐 가스를 쓴다든가 아니면은 화구를 만약에 한다 했을 때 기름이 튄다든가 안 그러면 어떤 화재가 되는 어떤 열이 전달됐을 때 타일만한 게 없어요. 그걸 이제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은 불연 제품의 어떤 그 외장재가 있긴 있는데 어차피 주택이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일을 많이 또 붙인다. 얼룩이나 이런 거 청소하기도 간편하게 또 타일이니까 네네네, 또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인트 주셨다면 될 것 같고 타일도 또 디자인도 깔끔하고 예쁜 것 같아요. 네네. 2층으로 올라가 보려고 하는데 계단 디자인이 좀 특이하네요. 다른 데랑 다르게. 예.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계단 같은 경우는 일자형 계단이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약간 스텝이 있는 계단으로 저희가 이제 만들었고요. 네. 다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똑같이 그냥 일반적 계단 쓰는 분도 있어요. 그냥 다만 이제 모양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필요한 경우 그냥 난간이나 이런 거 원하시면 네네, 맞습니다. 가능할까요? 네, 아니면 아이들이 있다든가 했을 때는 계단 난간을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계단은 이제 폭이 좁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었고 폭이 좀 넓다든가 높다든가 했을 때는 아마 난간이 있어야 오르 내릴 때 좀 잡고 하기 좀 편하니까 그때는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실 때도 있고요. 한번 다락 공간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다락에 있는 공간은 대부분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 성인 한 서너 분은 누워서 주무실 수 있을 공간인데 네네. 딱딱 붙어 있을 경우에 예. 네, 뭐 사실 한두 명만 딱 주무시는 거 추천해 드려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그렇고 이제 다락에 있다 보면은 아이들 여기서 놀 수도 있고 네. 로망이죠. 보통 주택에 다락이 있다 하게 되게 되면은 근데 왜 이렇게 높게 낮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예, 이동식 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이제 5톤 차량으로 많이 이제 운송을 합니다. 저 상태로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저상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높일 수 있는데 표준적으로 5톤 차에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5톤 차가 보통 바닥에서 약 1100 정도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3m 50이 보통 표준이라면 우리나라 전국에 다니는 지하차도가 네.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본 건물은 한 3,400 미만으로 만들다 보니까 다락이 좀 낮은데 비용이 좀 들더라도 소비자분께서 저상차를 원하게 되게 되면 이게 좀 더 높이 올라갈 수는 있겠죠. 아니면 혹시 나는 뭐 아예 처음부터 두 동으로 모듈러로 제작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네네. 더 높게도 설정이 가능할까요? 네, 근데 이제 그 다락이라는 개념은 바깥에 외경 사이즈로 1800 미만이 다락이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2층 구조가 되는 거겠죠. 네네. 2층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건축 법규상 농막을 원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다락을 한다 했을 때는 네. 그게 높이가 1층 높이 약 3m 이상 넘어간다 하게 되게 되면은 그건 법규에 넘어가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듈러 형태나 아니면 큐빅형 주택으로 했을 때 위에 올리는 공법도 가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위에 이렇게 경사를 주셔서 눈이나 비가 네네. 방향을 만들어 주신 것 같고요. 또 창도 작은 창을 양쪽으로 내셔서 포인트를 주셨어요. 네네네. 아무래도 이제 다락이지만 그 답답함이 있으니까 문을 열고 환기도 시키고 또 바깥에 볼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이제 좀 만들었고요. 사연들은 다 틀려요. 그럼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이제 꼭 여기에 맞춰서 하지 마시고 좀 더 내가 아름다운 집을 만들고 싶다 했을 때는 구상도 하고 그림을 그려서 그걸 가지고 설명해 주시게 되면 저희는 여기서 다 뭐든지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한번 다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밖으로 나가기 전에 이쪽에 바로 화장실이 있는데요. 화장실은 지금 이 공간이 10평이나 이렇게 넓게 되어 있는 거죠? 예. 타일로 마감하신 것 같고 온수기 용량 혹시 어느 정도가 들어가나요? 저거는 이제 30리터고요. 이제 소비자분께 원하신다 좀 많이 쓰신다게 되면은 뭐 한 50리터, 뭐 한 100리터 이거는 사용은 가능하고요. 이제 바깥에 이제 보일러를 한다든가 했을 때는 이제 저런 기능이 이제 없겠죠. 야, 보일러 시공이나 아니면 따로 보일러실 따로 밖에 있으면 이제 그걸 맞춰서 하면 됩니다. 네, 화장실도 샤워 공간이랑 이렇게 다 넉넉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좋은 집 잘 봤고요. 설명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이 집의 무게는 어느 정도 나갈까요? 지금 이 집 같은 경우는 한 8평대 되는데 8평대 되는 이 집이 무게는 보통 한 8톤 내외로 나갑니다. 네. 그러면 혹시 이 8평 크기도 한 번에 운송이 가능할까요? 그렇죠. 이제 상에 맞춰서 지게차든가 7톤 지게차 이상 되는 거는 안 그러면 이제 크레인으로 가능하고요. 그 하차 지역에 만약에 밭이나 기초공사가 되지 않는 데에서는 지게차가 빠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크레인 작업하시는 거를
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닥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얼마나 나갈까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이동주택은 표준적으로 컨테이너를 만드는 그 바닥 자재를 쓰는데 그게 높이가 15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길이가 예를 들어서 한 7m 이상 넘게 되게 되면은 같은 자재라도 좀 더 두꺼운 게 있어요. 조금 4mm 정도 되는 그 두께에 되는 자재를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반적으로 쓰는 컨테이너 자재 쓰게 되게 되면은 저렇게 이제 배관 작업을 한다든가 드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찢어지거나 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치수가 뚜껑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하실 부분인데요. 이 주택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아, 예. 저희 같은 경우는 평당 가격을 봤을 때는 한 300선 보시면은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8평 같은 경우는 8평 같은 경우는 건축비만 약 2,400 정도 들어가고요. 네. 이제 농막 사이즈 같은 경우는 한 1,800 정도 들어가는데 네. 이제 거기에는 별도로 만약 옵션, 편백이 들어간다든가 네. 보일러 시설이 들어간다든가 네. 이런 사양들을 빼고 나머지는 웬만한 건 기본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이 모델을 6평 모델로 한다라고 하면은 1,800만 원. 그렇죠. 네. 거기다 운송비는 별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하차 보면 보통 별도고 뭐 옵션이라 하게 되게 되면은 이제 뭐 편백을 한다든지 천장 전체를 한다든가 뭐 이게 이런 옵션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저희랑 이제 그 내방 하셔서 견적 상담하시게 되게 되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혹시 추가로 더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동식 주택을 만약에 생각하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현장에서 집을 짓는 것보다 좀 더 절감하게 좀 이제 금액이 좀 덜 적게 들어가기 위해서 많이 하시는데 근데 오시는 분들이 건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기본 산식이라도 건축에 대해서 좀 알고 오셨으면은 상담하기 더 편할 수도 있고요. 그 이동식 주택도 이제 사이즈가 천차만별이지만 너무 사이즈가 큰 거 그것도 이동 가능냐고 하시는데 그게 한계점이 있습니다. 폭이 3m고 길이 한 10m 이상은 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이동식 보통 업자들이 그걸 하진 않으니 그걸 알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집 두 집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